안녕하십니까, 김철입니다. 오늘은 공공경제론 제1강, 제1장 강의 공공경제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바꿔볼게요. 오늘 다룰 주제는 공공경제론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4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경제학의 기초를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탐 시간에 고등학교 때 좀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공공경제론이기 때문에 공공이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그리고 이걸 합친 공공경제론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학과를 다니는 행정학도가 왜 공공경제론을 배워야 하는가,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한번 첫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에 대한 사전적 개념들을 검토를 해보면 국어사전에서는 경제, 표준 대국어사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 재화는 good이라고 하죠. good and service, 용역은 서비스라고 하는, 이것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경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재화나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이 모든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 경제적 관계도 경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이죠. 인간에게 필요한 재화나 용역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만드는 사람, 유통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생산하는 사람은 생산자, 공급자라고 하고요. 분배자를 포함해서 소비하는 사람을 소비자, 컨슈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메리암 웹스터 영어사전에 economic 또는 economy를 쳐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relating to or based on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good and service. good은 영어로 좋다는 거잖아요. 거기 s가 붙으면 goods 해가지고 재화, 인간에게 쓸모 있는 물건을 goods, 재화라고 합니다.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거, 커피숍에 가면 커피숍 서빙을 해주잖아요. 그 서빙하는 사람의 그 행태는 남아있지 않아요, 끝나고 나면. 그러나 그것이 인간에게 유익하죠. 그런 것들을 서비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말로는 thrifty and efficient use of material resources. 우리에게 제한된 자원이 있는데 뭐가 제한된 자원일까요? 매일매일 우리는 시간, 제약된 시간 속에 살아가죠. 그리고 돈도 제약되어 있죠. 이 제약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절약하며 쓰는 방법, 이것도 이코노믹, 경제적이다, 또는 경제학이다, 경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경제에 들어있는 이런 표현들은 이런 형이상학적 표현들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형이하학적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생활과 우리 육체와 특별히 관련된 그런 재화와 용역을 만들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경제라고 한다는 것이죠. 인간이 생존하는데 제일 필요한 게 경제학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학을 하면서도 경제학을 기본적으로 배워두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는 학문을 경제학이라고 하는데, 사전적으로는 뭐라고 하느냐, 경제 현상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학문, 사회과학의 한 분야, 이렇게 나와 있고요. 메리엄 웹스터에 가보면 A social science concerned chiefly with description and analysis of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goods and service. 그러니까 재화와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것에 대한 묘사, description, 그림을 한번 쫙 어떻게 돌아가는가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분석하는 거죠. 요즘 신문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이슈되고 있는 것은 부동산과 주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젊은 사람들도 영끌해서 아파트를 산다는 말도 있고, 또 주식을 투자하기 위해서 요즘 회사에 가면 9시에 사람들이 다 화장실에 간대요. 화장실에 왜 갈까요? 9시에 주식시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주식시장 되는 거, 자기 주식 어떻게 됐는지 보려고
사무실에서는 눈치 보이니까 다 화장실 가서 변기 뚜껑 덮어놓고 그 위에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거죠. 근데 그런 모든 것이 다 경제적인 행위인데 그것을 한번 묘사도 해보고 분석도 해보는 그런 것들을 그런 사회 과학 학문을 economics, 즉 경제학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economic theory가 있고 principle 원칙들이 있고 practice 실행 방안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경제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서바이벌, 생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행동을 하고, 이건 경제학을 배우든 안 배우든 그렇게 하게 돼 있고, 진화의 과정 속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더 많이 생존해 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학은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크게는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응용경제학이 그것입니다. 미시경제학이라고 하는 건 미시라고 하는 거는 작을 미자예요. 마이크로. 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시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죠. 우리 뭐 산에 가보면 산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속에 나무 하나하나, 나물, 가시나무 이거 하나하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경제학에서는 개별적인 경제 주체인 소비자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또 생산자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심판으로서 또는 생산자로서 정부는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관찰하고 분석해 보는 것이죠. 이거를 미시경제. 우리가 배우는 공공경제로는 이 미시경제학을 정부 부분에 적용한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시경제학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느냐? 첫 번째로 가격에 관심이 있어요. 부동산 가격 관심이 있죠. 주식시장의 주가, 주식 가격에 관심이 있죠. 그것을 알아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가격을 움직이는 힘은 수요와 공급이다.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가격은 떨어지고 이것에 따라서 소비자와 생산자의 행동이 달라진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을 미시경제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미시경제학의 이슈는 시장 가격을 통한 자원 배분이 왜 효율적인지, 왜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이 우월한, 사회주의는 망했지만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사회는 번성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죠. 이런 효율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자원 배분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럼 왜 그것이 실패하는가? 우리 정부의 등장은 여기서부터 시장 실패로부터 등장하는데 여러분들이 시장 실패론을 제대로 공부해 두어야 공무원이 돼서 공공부문에서 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을 미시경제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거시경제학, 클 거자입니다. 매크로 이코노믹스 해가지고 나무와 풀로 이루어진 전체 숲을 보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소비자, 생산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어떤지, 물가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실업률은 어떻게 되는지, 이자율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경제가 돌아가는 것을 연구하는 것을 거시경제학. 그래서 크게 볼 때는 두 개로 미시와 거시로 나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시와 거시경제학을 각 분야에 응용을 하게 되는데 applied economics 그래가지고 화폐금융론, 이자율이 어떻게 변하는가, 통화량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다루는 게 화폐금융론. 우리가 배우는 공공경제론은 아까 미시경제학을 정부에 응용한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국제경제의 수출과 수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무역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는 것이 국제경제학이 되겠습니다. 산업조직론은 독점에 관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공정거래위원회라고 있는데 어떻게 독점을 대기업이 대부분 우리나라 독점으로 막 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부 정책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산업조직론, 경제발전론, 노동경제학, 농업경제학, 계량경제론 이거는 방법론적으로 통계학적인 방법을 통해 숫자로
경제를 모두 설명하는 것을 계량 경제론, 여기는 통계학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응용 경제학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학의 분류는 미시, 거시, 응용. 크게 하면은 그냥 미시, 거시 이렇게 나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공공경제론을 배우게 되는데 공공이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앞에 공짜, 공공, 영어로는 그냥 public 하면 되는데 이 한자로는 공이 의미가 달라요. 이 앞에 공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은 공평할 공이에요. 공평할 공. 페어한 거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 태모 위에 이렇게 저울이 쫙 평균 저울이 있는 것처럼 돼 있는 거죠. 함께하다, 좌우의 균형을 의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요거는 여러 공이라고도 하고 함께하다 공 이렇게도 하는데 요거는 두 손으로 이렇게 받쳐드리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신에게 바치다 또는 공경하다 뿐만 아니라 여럿이 두 손으로 함께하니까 함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로 합하다, 좌우의 균형을 맞추면서 하나로 합한다는 의미의 공공하는 것이죠. 이 역할은 개인 수준에서 시장에선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럿이 함께 사는 가운데 우리 함께 나눠 먹자, 함께 무엇을 해보자 하는 것이 공공경제론이죠. 그냥 경제학은 뭐예요? 개인적인 수준에서 또는 기업의 수준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말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개인적 수준에서 다룬다고 보면은 공공경제론은 여럿이 함께 있는 공동체 내에서 경제 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는 것이 공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 공공 그러면은 이게 그렇죠? 평평할 공, 여러 공, 함께 공, 그리고 요거는 드릴 공, 바칠 공 이렇게 되는데 여러 사람이 모여 힘을 함께함,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에게 두루두루 관련된 거 공공재, 공공, 기업 뭐 이렇게 되시죠. 그래서 사용 예로는 공공시설, 공공사업, 공공재, 공공성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공공이란 부분이 행정학하고 직결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어로 메리엄 웹스터 딕셔너리를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public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단어가 있는데 exposed to general view, open. public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이 그냥 공중 화장실 그럴 때 누구나 쓸 수 있는 것, 오픈되어 있는 것, 이걸 public이라고 하죠. 반대는 밑에 있는 private, 돈 낸 사람만 쓸 수 있는 거, 주인만 쓸 수 있는 건 private, 여럿이 함께 쓸 수 있는 오픈되어 있는 거 public 이렇게 얘기하죠. 또 of relating to or affecting all the people or the whole area of a nation or state. 그러니까 국가 전체에 관련된 거. 또 relating to a government, 정부와 관련된 거 public이라고 한다. relating to or being in the service of community, 하나의 커뮤니티, 국가 안에서의 이루어지는 거. relating to business or community interest as opposed to private appeal. private하고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여럿이 함께 쓰는 커뮤니티, 공동체 중심에 관련된 걸 public, 다른 말로는 social, 사회적 이란 말로도 바꿀 수 있다 이런 것이죠. 반면에 privacy이라는 개념은 privacy 그러잖아요. intended for or restricted to the use of a particular person group. 돈 낸 사람, 그 소유권을 가진 특별한 사람만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거를 private 이렇게 이야기해요. belonging to or concerning an individual person, company or interest.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로도 한번 영어 공부도 평생 해야 되니까 이런 게 영어 공부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public, private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행정학은 public administration 그럽니다. administration은 관리 또는 행정이라는 의미로 경영학에서는 business administration 그래요. 우리 행정학은 public administration 이렇게 굴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공공경제론이란 이거 합쳐진 개념이죠. 공공경제학 우리가 배울 공공경제론인데 이거는 뭐냐면 공공 부분에서 일어나는 자원 배분과 소득 분배 활동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근데 어떤 이론을 기초로 해서 배우느냐?
미시경제학의 기초이론을 바탕으로 효율성과 형평성, 그래서 정부가 관여해서 어떤 여럿이 함께하는 일들에 대해서 관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효율적인가 또는 얼마나 공평한가, 형평한가를 따져보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키 컨셉이 공공경제학에서는 효율성과 형평성, 행정학에서도 똑같습니다. 효율성과 형평성이 중요한 키 컨셉인데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 배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상태. 이런 상태로 가야 더 바람직한 거죠. 이런 상태에 있지 않으면 이 상태로 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시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반면에 여럿이 함께 쓰는 거는 이런 효율성만 강조할 뿐만 아니라 형평성도 동시에 강조하게 돼요. 그래서 공평성, 공정성,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그렇게 많이 팔린 것들도 이런 부분입니다. 함께 쓰는 우리나라에서는 형평성이 중요하고 그래서 경제학적 개념을 볼 때는 소득 분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는 K자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K자 경제를 표현하는데 부자는 더 부자가 돼요. 왜냐하면 돈 있는 놈이 부동산 사고 주식 사서 더 돈을 벌게 되고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더 밑으로 하락하게 되고 그래서 K자로 빈부격차가 심해지는데 이러한 소득 분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형평성이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형평성의 기본 개념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데 그러면서도 형평하게, 공평하게 해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죠. 그러나 효율성과 달리 이 공평성의 개념은 상당히 주관적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equity, equality, 다양한 개념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모호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평등의 개념이 들어가 있고 또한 정의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의 개념에서는 지나친 평등화가 예를 들면 노력도 안 했는데 돈을 퍼부는 것 정의에 어긋나죠. 반면에 이 평등의 개념에서는 똑같은 인간인데 좀 나눠 먹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동시에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형평성의 개념은 상당히 쉽지 않은 개념이다. 앞으로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효율성이 뭘까? 형평성이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무원이 되든 공공기관에 가든 어느 회사에 가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형평성 측면에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학도 입장에서 공공경제론을 배우는 영역들 봅시다. 제가 요 행정학도를 위한 공공경제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앞으로 이런 동영상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앞으로는 좀 책도 쓸 생각인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두 개로 큰 부분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 경제학적 기초가 아직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시경제학의 원리를 한 3, 4주 동안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소비자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행동하는가, 생산자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리고 소비와 공급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시장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경제가 돌아가는가.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사회 전체적인 후생이 증가했다, 줄어들었다 하는 후생 경제학이 무엇인지, 또 정보 경제학, 주식시장이라든가 부동산 시장 모든 거래 시장에서 중요한 게 정보가 돈이거든요. 이 정보 경제학,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이런 것들을 앞쪽에서 다뤄드리고 뒤에 가면 본격적인 공공경제론으로 들어가서 정부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재정, 우리나라 돈 얼마를 쓰냐면 1년에 550조를 씁니다. 정부가. 이 550조를 어떻게 조달하며 어디에 쓰는가. 그리고 이 시장 경제가 좋다고 하는데 왜 정부가 개입을 하지? 결국 시장이 실패하는 거구나. 그럼 시장 실패가 뭔지, 그렇죠? 어디로부터 시장 실패가 오는지, 공공재, 공공선택, 외부성 이것이 다 시장 실패의 원인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개입하는데 정부가 개입해서 정부라고 다 잘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정부도 실패할 수 있어요. 정부 실패론도 포함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분배 이론, 사회복지정책, 정부 지출과 비용 편익 분석, 그다음에 조세,
재정적자, 공공요금까지 제가 이번 강의 15주 강의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행정학도가 왜 공공경제론을 배워야 하는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학이란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행정을 1학기, 2학기 때 배우게 될 텐데 행정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ublic Administration입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의 운영과 관리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어떻게 뽑을까 하는 거는 인사행정. 공무원들이 돈 쓰는 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재무행정. 공무원들 일하는 조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조직행정.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공무원들이 하는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건 정책학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공공 부분에서 공공 부분이 어떻게 잘 돌아가도록 할 것인가를 배우는 것이 행정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영역은 조직, 인사, 재무, 정책, 지방자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중앙정부가 서로 나뉘어서 일을 하는데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대전시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지방자치가 되겠습니다. 저는 1학기 때는 공공경제론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 2학기 때는 지방자치론을 여러분한테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행정학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부분의 아까 이야기한 효율성과 형평성을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연구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이 일을 잘하도록 만드는 것이거든요. 일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뭐 학생회 활동도 해보면 아시겠지만 plan, do, see, feedback 요 네 가지 과정을 PD, SF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하는 사람이 일을 잘하게 돼요. 그 계획대로 집행을 해야 되고 매일매일 평가를 해봐서 잘된 것, 잘못된 것 구분하고 그것을 다음 돌아갈 때 피드백하는 거죠. 이런 plan, do, see, feedback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계셔서 실제 일을 할 때도 그냥 바로 일하는 게 아니고 먼저는 plan,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 시간 계획, 일을 나누는 거 계획. 여러분들 이제 과제 계획서 여러분 제가 올려놓았는데 과제 수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개인 과제든 팀 과제든 노트에다가 먼저 계획을 세우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 데드라인을 정해서 집행을 하고 그 일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평가를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적 접근 방법, 행정학적 접근 방법은 목적은 공익을 실현하는 거예요. Public interest, public goal. 그러니까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plan, do, see, feedback. 이것이 행정학의 접근 방법이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행정학도라면 뼈에 사무치게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여기에 이제 공동체 행정학이라고 하는 것 새로운 개념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있는데 경제도 공동체 경제론을 제가 지금 집필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은 강제성을 지닌 정부를 포함하되 가능하면 이 강제력으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자 하는 의미에서 협동조합과 시민단체를 강조하는 그러한 행정을 저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만나시겠지만 이윤고 교수님은 이것을 거버넌스 또는 사회적 자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공동체 행정학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정부가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을 공동체 행정학 저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학도는 왜 공공경제론을 배워야 되는가? 저하고 배우는 이 공공경제론이 나중에 재무행정의 기초가 됩니다. 재무행정은 국가가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배우는 거예요. 예산과 지출을 돈 쓰는 방법 배우는 나중에 원구한 교수님하고 배울 텐데 요 재무행정의 기초가 되고 그 다음에 저하고 이 공공경제론을 배우게 되면 생활행정의 기초를 쌓게 된다. 그래서 공동체 자치에 대해서도 나중에 배울 때 도움이 되고 저 2학기 되면 정부회계 감사론, 회계 감사하는 것들도 여러분들 가르치는데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경제학을 배우면 여러분들이 경제학적 사고방식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찌다 나누겠지만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연습해야 되고 대학 4학년 동안의 기회비용이 얼마인가도 한번
따져봐야 되고, 비용 편익 분석을 배움으로 인해서 무슨 일을 할 때 이것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지, 편익이 얼마지 따져보는 훈련이 되고요. 그리고 이 사회에 공짜가 없어야 되는가에 대한 논란도 제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본소득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야기하는, 저는 절대 반대인데, 하여튼 기본소득 관련된 것들도 제가 한번 살펴볼 테고, 그 다음에 세금을 왜 이렇게 많이 걷는지 이거에 대한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학도 입장에서 이런 경제적 접근이 굉장히 필요하고 유익하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프레도 마샬이라는 분이 한 말을 여러분하고 영어 공부도 할 겸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안에 나오는 가장 키워드는 with cool head but warm heart. 뭐라 그럽니까? 머리로는 차갑게 생각하고 마음으로는 따뜻하게 품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 대해서 따질 거는 엄격하게 따지고, 그렇죠? 따뜻하게 베풀어야 될 거는 베푸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경제학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알프레도 마샬 캠브리지대 교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It will be my most cherished ambition, my highest endeavor to do what with your poor ability and my limited strengths I may, Y가 빠졌습니다. I may, to increase the numbers of those whom Cambridge, 우리는 캠브리지 아니라 한남 유니버시티죠. The great mother of strong men sends out into the world. 이 세상 속에 누구를 내보내요? With cool head, but warm heart.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들을 이 사회에 내보내서 이 사회가 올바른 결정을 해서 willing to give some at least of their best power to grappling with the social suffering around them.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겪는 이 사회적 고통,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이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서 그런 제자들을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회에 배출하는 것이 저의 목적이고, 저는 나아가서 제가 한남 마중물 협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실제 삶도 함께 하는 그러한 모습을 좀 제가 가져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강의는 공공경제론은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실제 수업 시간에는 질의응답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강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